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상용 로그라는 걸 할 겁니다. 상용 로그. 여기서 말하는 상용은 자주 사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배울 거는 자주 사용하는 로그를 배울 건데, 자주 사용하는 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예요. 십진수는 0부터 9까지가 되고 9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10이 돼. 그러니까 숫자를 딱 10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십진수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로그에서도 십진수와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로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로그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배울 상용 로그, 즉 미시 10인 로그. 그 로그의 이름을 상용 로그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울 로그는 미시 10인 로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미시 10인 로그는 흔히 우리가 로그 10의 2라고 쓰죠. 자, 상용 로그는 자주 사용하는 로그라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만큼 얘는 특별 대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시 10인 상용 로그는요. 밑을 생략할 겁니다. 하도 많이 쓸 거라서 얘는 밑을 안 쓸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니네 문제 풀 때 밑을 안 쓰는 경우 있지. 얘는 이제부터는 미시 10인 로그인 거야. 그러니까 밑을 안 쓰면 니네는 그 일반적인 로그에서 실수로 밑을 안 썼다? 틀린 거라고. 이거는 미시 10인 로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 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얘는 밑을 생략한다. 생략한다라고 해서 이게 밑이 10이라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걸 상용 로그라고 해요.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연무리수 중에서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아니지. 밑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얘가 뭐냐면 자연무리수야. 이 자연무리수는 여기서 얘기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건데 설명을 잠깐 하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지금 1이라는 돈이 있어. 1이라는 돈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이자를 100%를 줘. 그러면 내가 그냥 1년에 이자를 한번 딱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있던 돈에 그만큼 돈을 이자를 받고 그걸 한 번 곱하는 격이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어차피 1년에 이자 100 받을 거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2번 받는 거 어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이자가 1이 아니라 그거의 절반만큼 받아. 정확히 말하면 이건 100%고 이거는 50%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이자를 2번 받아. 어차피 또 비슷하지 않겠니? 그럴 거면 차라리 일을 하고 12분의 1할게. 12분의 1로 하고 매달마다 이자를 받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거든?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잖아. 숫자의 계산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365번 이자를 나눠서 365번 매일 받는 거야. 돈을. 어차피 1년 동안 받을 걸 매일로 쪼개서 주는 게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지 않겠니? 이거를 무한대로 늘려. 그러면 이 수가 얼마에 가까워지냐면 대략 1.701 얼마에 가까워져.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숫자가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번 하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270만 원 받는다고. 2.7배 받는다고. 이 수를 자연무리수라고 불러서 2라는 이름을 붙여.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어요. 실제로 영어 표현은 엑스포넨셜이야. 엑스포넨셜. 그래서 그거인 i는 나중에 l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로그, 내추럴 로가리즘라고 해서 자연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때도 그 밑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그 미적분 과정을 배울 때 배울 거고 이건 안 배우는 친구들은 물론 문과 가는 친구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익스포넨셜이라서 그때 배울 거예요. 그런 수 중에 하나라서 얘도 밑을 생략해요. 단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로그 중에서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단 하나 상용 로그다라는 거예요. 상용 로그도 어차피 로그라서 로그의 성질을 다 따릅니다. 예를 들어 로그 1은 얼마일까? 헐, 로그 1이 얼마예요? 0이죠. 네. 자, 로그 10은 얼마일까요? 1이죠. 로그 100은 얼마일까요? 2겠죠.
로그 1000은 얼마일까요? 3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상용 로그를 자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떤 값이 있는데 자 1과 10 사이에 있는 값은 대략 예측할 수 있어. 0. 얼마쯤 할 거야. 10과 100 사이에 있는 두 자릿수는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은 대략 1. 얼마쯤 할 거야. 이 안에 든 값은 대략 2. 얼마쯤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어느 값의 상용 로그 값만 알면 그거의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10진수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는 자릿수 예측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용 로그는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표로 작성을 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책 311쪽, 312쪽에 보면 상용 로그 표가 있어요. 그러면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만약 내가 로그 5.71 값을 구해야 돼. 5.71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좌측에는 1.00부터 9.99까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 선에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9.9까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 선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소수 첫째 자리 값까지를 찾아. 예를 들어 5.7. 그리고 위쪽을 보면 0부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5.71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온 이 친구의 값을 읽으면 그게 상용 로그 5.71 값이 됩니다. 우리가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를 읽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상용 로그 값을 몰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표를 주겠죠. 그런데 표를 주면 너무 귀찮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만약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상용 로그 책이 없어. 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너희가 만약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상용 로그 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용 로그 값, 예를 들어 로그 5.71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계산기 쓰면 돼요. 너희 계산기에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야 우리가 표를 이용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계산기에 로그 계산도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즉 자주 사용하는 상용 로그라는 친구는 표에다가 직접 적어 두었다. 단 주어진 숫자는 1.00부터 9.99까지만 주어졌어요. 근데 얘만 알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싹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상용 로그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소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로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면 쉬워서 숫자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로그 375를 내가 구하고 싶어. 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로그 3.75를 알아. 표를 봤거든. 로그 3.75는 0.5740. 0.5740이야. 표에 그 값이 나와 있거든. 자, 내가 3.75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그 375를 구하고 싶어. 자,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할 거 아니?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 얘는 로그 3.75에 얼마 곱한 거야? 100 곱한 거지. 10에 제곱 곱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로그의 계산은 어차피 상용 로그도 로그니까 로그끼리 진수끼리 곱한 거는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3.75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 10의 제곱은 얼마야? 2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이 값은 얼마죠? 0.57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거의 로그 값을 구하려면 그냥 3.75의 로그 값만 알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어.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자. 로그 3750은 얼마일 것 같아? 그치, 같은 패턴이고 여기가 3으로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지. 3 더하기 0.5740이야. 자, 로그 3750에 0 3개 붙은 얘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0.5740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주어진 값만 보면서 예측 한번 해보자.
규칙을 한번 예측 한번 해보자고. 이걸 보면 너네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있을까? 첫 번째. 소수 부분이 같지. 또 정수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2지. 그럴 때 세 자릿수야. 세 자릿수의 정수 부분이 2인 거야. 이해되니? 자, 네 자릿수의 정수 부분은 3이야. 여섯 자릿수의 정수 부분은 5야. 그러니까 4, 3, 5면 하나 작다고. 이렇게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정수 부분은 잘 기억해야 돼. 정수 부분은 자릿수 예측. 두 번째,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을 예측할 수 있어. 자, 이 숫자의 배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를 좀 잘 해봐. 이 소수 부분은 뭘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숫자의 배열이 3, 7, 5지. 여기도 3, 7, 5지. 여기도 3, 7, 5지. 3, 7, 5지. 앞에서부터 3, 7, 5가 같은 친구들은 소수 부분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상용 로그 값이. 이게 너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패턴이야. 이해가 좀 되나요? 첫 번째는 자릿수, 두 번째는 숫자의 배열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뭐냐면 자, 로그 n이 그러면 계산을 때렸더니 9 더하기 0.5740이래. 9 더하기 0.5740이래. 얘는 몇 자릿수일까? 10자릿수야. 10자릿수야. 근데 이게 쉽게 안 나온다고. 헷갈려. 하나를 더했던가 뺐던가 헷갈린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하나만 외워. 얘가 몇 자릿수인지 헷갈릴 때는 얘를 들어버려. 얘를 들기 쉬운 거 로그 10은 얼마야? 1이지. 정수 부분이 1일 때 두 자릿수구나. 그거를 그냥 하나를 외워서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헷갈릴 때. 이해되니? 정수 부분이 9일 땐 10자릿수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릿수 예측, 숫자 배열 예측. 그게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모든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다 이게 그냥 여기서 기반해서 나가는 내용이야.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좀 생깁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로그 3.75에서 나갈 거야.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로그 n을 계산을 때렸더니 얘가 뭐냐? 마이너스 2.4360 나왔대. 얘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단 로그 3.75는 얘야. 이렇게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을 알 수 있다 그랬지. 정확히 말하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이 같은 거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둘의 숫자의 배열이 같다고. 그런데 얘랑 쟤랑 소수 부분이 다르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을 얘로 보거든? 사실 얘는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4360인데 마이너스를 계속 한 건데 소수 부분의 정의는 0과 1 사이 있어야 소수 부분이야.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여야만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니네 우리 소수 부분 얘기할 때 0과 1 사이 있는 수로 얘기한다고. 근데 얘는 0과 1 사이 있는 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변형시켜줘야 돼. 변형시켜주자. 어떻게 변형시켜줄까? 그렇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고 여기다 빼기를 해줘버려. 그러면 여기 계산 때리면 여기 양수되지.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음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마 3이고 얘랑 더하잖아. 0.5740이야. 그렇게 되게 내가 만들었거든. 그러면 얘는 쟤랑 소수 부분이 같지. 3.75랑 소수 부분이 같지. 그러면 얘도 어떤 애인지 모르지만 숫자의 배열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지? 자, 이제 하나 더 한다. 그 수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기 위해서 계산을 해서 거기서 규칙 찾아보자고요. 얘는요. 10의 마 3제곱이야. 아니구나. 로그 10의 마 3이야. 얘는 그 다음 얘는 그냥 0.5740은 로그 3.75랑 같으니까 3.75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계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얘네 둘은 더하기니까 곱하기 하면 되죠. 얘는 0.001이야. 001이면
0 두 개지. 그러면은 얘는 0.00375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 보세요. 5740, 0.5740으로 소수 부분이 같았지. 그 친구의 숫자 배열은 375였지. 375 맞지? 그리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 마3이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0보다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음수, 상용 로그 값이 음수일 때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조금 장황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자릿수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 양수일 때는 더하기 1이야. 음수일 때는 마3이면 세 번째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는 거야. 점 아래 세 번째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는 거야. 두 번째,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이 같다. 이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 이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 애들 이거 암기 못하면 생각보다 문제 풀기 어려워져. 이러한 계산을 니네가 직접 해야 하거든. 연습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이거 니네가 연습만 잘 해놓으면 되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로그 똑같은 소리 할 거야. 0.000000375 이 값을 예측하자. 얘는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는 게 몇 번째죠? 7번째.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7이라고. 그 다음 숫자 배열이 375지. 그러면 소수 부분은 그냥 0.5740이라고. 숫자 배열만 보고 예측하는 거야. 이해되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만약에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귀찮지만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돼. 얘는 마1, 뿔 2를 해줘야지. 여기 먼저 계산하고. 그럼 얘가 아까 했던 것처럼 4260? 4260이었구나. 4260. 그리고 여기는 마6. 여기 계산 잘못 적은 거야. 마이너스 0.426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그냥 6.4260이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 적으면 돼.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 쓰면 돼요. 예전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름이 있었어.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부르고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불렀는데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 씁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얘를 지표야, 얘가 가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특징. 책에 있는 그 장황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다 이해가 되지? 할 수 있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부터 다 응용 버전이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44쪽, 45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책을 볼 수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 책 보느니 차라리 강의 한번 더 봐.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야.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걸 글로 적는 건 쉽지 않거든. 생각보다 이해하기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뒤에 문제 풀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차라리 강의를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45쪽에 되게 애매한 거 뭐 하나가 나와서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45쪽에 그 6번 한번 보자. 45쪽의 6번의 내용은 뭐냐면 두 수가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 둘의 상용 로그의 차이는 정수래. 이게 뭔 소리냐면 로그 A가 뭐 예를 들어 0.43259 4.43259 로그 B가 0.4325래. 이렇게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지. 그럴 때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면 얘는 무조건 정수다. 라는 걸 굳이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니네가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할걸? 아니, 이거 당연한 얘기를 굳이 책에서 적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니네가 조금만 지나면 이거 생각 안 난다? 아예 이 개념을 방금 얘기를 했어도 뒤에 문제풀이 할 때 아예 그냥 접근을 못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두 수가 소수 부분이 같다? 두 수를 빼면 당연히 정수가 나와. 당연한 얘기야. 두 번째, 두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이 0이야. 0.56567호? 맞지?
두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그러면 두 수를 더하면 당연히 정수야. 그러면 여기서 더해서 정수다 빼서 정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할지 뺄지를 너희가 고민해. 그러면 니네가 할 수 있어. 이거는요 나중에 삼각함수 넘어가서도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와. 외우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정수야 얘는 정수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땐 더하자 이럴 땐 빼자. 그러한 수학적인 감을 좀 익혀 놓으라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직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할 거라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그때 설명해 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3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상용 로그의 값을 주어줘요. 그런데 우리 딱 두 가지는 암기하자. 그 로그 2랑 로그 3 값은 외울 거야. 이거는 책에서 무조건 주어줄 거야. 0.30104772를 주어준다고. 그래도 외울 거야. 왜냐하면 외우면 언젠가는 편하거든. 언젠가는 편해. 그래서 딱 요 두 값만 해요. 로그 2랑 로그 3 값만 외우라고. 많이 쓸 거니까. 아 그리고 앞반에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 왜 0.301이 아니라 왜 0.3010일까? 아니야.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로그 값은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즉 무리수 값이야. 무리수. 포인트는 무한소수라고. 그런데 그 무한소수를 끝까지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4개만 표현을 할 건데 이 0.3010은 사실은 10 뒤에 있는 수가 있어. 뒤에 있는 수가 반올림을 해서 0이 된 거를 알려주는 거야. 뒤에 있는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반올림해서 0 됐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그 수 자체가 뭐 1, 2, 3, 뭐 4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일 수도 있어. 이렇게 반올림을 통해서 이 수 아래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러한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숫자라고 해요. 나중에 공학이나 그런 쪽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요 유효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효 숫자를 맞추는 방법도 연습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숫자가 더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3010에서 0을 생략하지 마세요. 답을 다 적을 때도 뒤에 0까지 적어줘. 지우지 마 굳이. 알겠지? 야, 첫 번째 로그 2분의 5 값을 구하래요. 2분의 5 값 어떻게 구할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랑 로그 3 값밖에 없어. 표 안 볼 거야. 로그 2 값 어떻게 구할까? 2분의 5 값. 여기서부터가 약간 창의력이고 응용이거든? 난 로그 2랑 로그 3밖에 몰라.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아니요. 여기는 다 상용 로그 쓸 거예요. 밑변환 공식도 쓰면 안 돼. 상용 로그 값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로그 5 빼기 로그 2로 바꾸면 되지. 하면 돼. 아 근데 로그 5를 모르네. 로그 5는 또 어떻게 구하냐. 로그 5는 어떻게 구해? 로그 5는 어떻게 구할래?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줬는데 책에서는 2, 3만 알려준 게 아니야. 안 알려주는 거 하나 더 알아. 뭘 할까? 10을 알지. 그럼 로그 5를 어떻게 만들어? 10 나누기잖아. 로그에. 그러면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죠. 로그 2는 로그 2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 빼기 로그 2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 로그 2가 0.3010이니까 1 빼기 0.6020 하면 된다고.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값이다. 자, 근데 여기서 창의력 있는 친구들은 아싸리 이렇게 생각해버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그냥 10 나누기 4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어. 로그 10 나누기 4. 로그 10 빼기 로그 4로. 로그 4는 어떻게 구하냐? 로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은 앞으로 빼면 되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라고. 만들 수 있겠지? 여기 나 창의력이야. 야 12 어떻게 구할까? 12. 여긴 좀 쉽겠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얘를 나눴으면 어떻게 쓸 수 있지? 그치.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알겠지? 자, 루트 5는 어떻게 할까? 2분의 그렇지. 로그 5의 2분의 1인데 그 2분의 1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빼버려. 그래서 로그 아까 구했지? 로그 10 나누기 그러니까 로그 10 나누기 2로. 그래서 이게 0.6990이거든. 그거 2분의 1 곱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만들 수 있겠지? 야, 이거 생각해내는 게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진짜 여기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 그래서 굉장히 쉬워. 필수 14도 그래서 쉬워. 왜냐면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팁이 뭐냐? 자, 로그 2.71, 271, 271, 271 숫자의 배열이 다 같네. 소수 부분은 다 똑같겠지? 정수 부분만 예측하면 돼.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3이야. 그럼 3 더하기 소수 부분 0.4330으로 쓰면 된다고. 쉽지 않니?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1이야. 1 더하기 0.4330으로 쓰면 돼.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마 3이죠? 더하기 0.4330으로 쓰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외우라고. 자, 왜 이렇게 되냐? 얘 하나만 설명해 줄게. 얘만. 왜 이렇게 되냐면 로그 2710은요. 로그 2.71에 10의 세제곱 곱한 거랑 같은 거 알지? 10의 세제곱 1000 곱한 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 3 더하기 이거로 쓰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지? 그래서 써서 그냥 외워서 써버리라고.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되니까. 헷갈리는 거 있니? 아니지? 넘어가도 되겠지? 좀 빠른 건 알아. 근데 니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 정도면 니네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쉽거든. 야, 3240, 324, 324 숫자별 다 같지? 얘네들의 소수 부분은 다 같겠지? 얘 한번 해보자. 얘 정수 부분 얼마일까? 3이야. 3 더하기 로그 3.24랑 같으니까 0.5105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는 정수 부분 얼마일까? 마 3이야. 0.5105.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이 같으니까 소수 부분은 얘구나 적어버리는 거라고. 자, 얘는 그렇지. 앞에 5분의 1 있고 계산하면 되는데 324야. 정수 부분 얼마일까? 2지. 소수 부분은 어차피 324니까 0.5105죠. 이거 계산해서 5분의 1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쪽 정리하는 건 너희에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릿수 하나 더하는 거 마이너스일 때는 몇 번째 등장하는지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필수의 제 18은 16입니다. 필수의 제 16은 역입니다. 역. 반대로 하는 거. 그래도 쉬움. 보세요. 숫자의 배열이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7536, 7536. 7536 아닌데? 왜 아닐까 얘는? 그렇지.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얘는 마 0.2464라고요. 어떻게 할까? 1 더하고 1 빼버려요. 그러면 마 3에 얘랑 더해봐.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는 다 소수 부분이 같아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뭐가 같다? 숫자의 배열이 같다. 그 배열의 순서는 처음부터 5, 6, 7 순으로 올 거라고. 자, 얘는 몇 자리 수일까? 5자리 수죠. 5자리 수인데 숫자의 배열이 5, 6, 7이래. 그러면 5, 6, 7, 0, 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자릿수를 알고 숫자 배열 알면 세 개 적고 그냥 해주면 되잖아.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소수 몇 번째 숫자에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할까? 세 번째. 0. 하나, 둘, 5, 6, 7 해주면 된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숫자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은 다 x값이다. x값. x. 그러니까 로그 x 해줬는데 그걸 안 적어서 니네가 헷갈릴 거야. 이 값은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야. x 는하고 적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잘 니네가 알아서 잘 이해를 좀 하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표현법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이 17번입니다. 아까 내가 상용 로그를 왜 사용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줬죠. 상용 로그를 왜 사용하게 됐다고? 17번이야. 이 문제 번호가 잘못된 거야? 왜 상용 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10진수라서 상용 로그를 미시 10인 로그를 사용하게 됐다고. 그러면 10진수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는 내용이야. 자릿수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할 내용은 자릿수 구하는 연습을 좀 할 거고요. 자릿수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릿수 구해주세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상용 로그를 취한다. 자릿수 구하는 거 상용 로그를 취한다. 얘의 상용도가 한번 취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20 곱하기 로그 3이죠? 근데 로그 3은 0.4771이거든요. 그러면은 20 곱하기 0.477이라면 얼마냐면 9.542래. 9.542.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몇 자릿수일까? 10자릿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이 9니까 당연히 10자릿수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알겠죠? 세 번째 거 한번 해볼 거야.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친구의 자릿수를 구할 때 상용 로그를 취한다라고요. 자, 상용 로그 취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20 로그 2 더하기 30 로그 3으로 바꿔도 되지. 그래서 얘 계산하는 거야.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이죠. 20 곱하고 30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0.3330이 된대요. 3330. 이 친구는 몇 자리수? 21자리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자릿수 구할 때 사용할 거야. 그거는 소수 부분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종류의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5분의 1의 100제곱이야. 얘 자릿수 상용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5의 마백제곱인 거 알아? 5분의 1이 5의 마일제곱이잖아요. 거기에 100제곱이니까 마백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00에 로그 5죠. 자, 로그 어떻게 구했더라? 10 나누기 2죠. 그래서 로그 10 빼기 로그 2라서 0.6990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9.90 나와요. 자, 이 친구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건 몇 번째일까? 라고 하면 틀린다고. 그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리게? 왜 아닐까? 왜 아니냐면 정수 부분, 소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봐야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0.90인 격이야. 얘는. 근데 얘를 정수 부분 계산해 주려면 1 더하고 1 빼주지. 막 70 더하기 0.10이잖아. 그러면 몇 번째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하죠? 70번째 등장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 주의해요. 여기서 많이 틀리니까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돼요. 여기서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계산을 해내면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한 문제 더 붙일 거야. 여기를 좀 잘 들어야 해. 첫 번째는 몇 자리 수인지, 두 번째는 최고 자리 숫자고, 세 번째는 뭐냐? 1의 자리 숫자까지 구하자.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몇 자리 정수는 방금이랑 똑같아서 쉬운데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우니까 여긴 좀 잘 들어야 해. 자,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래요. 이런 건 상용 로그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용 로그 취해 볼게요. 로그 3의 14제곱. 그러면 14 곱하기 로그 3이죠. 로그 3은 0.4771이라서 거기다가 14를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6.6794가 된대요. 자, 됐어요. 얘는 몇 자리수죠? 7자리수. 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요. 그걸 좀 설명해 줄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을 예측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최고 자리 숫자라는 거는 이 소수 부분에 있는 애의 숫자의 배열에서 가장 앞에 오는 수가 뭐인지를 예측해야 돼. 조금 많이 어렵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좀 할 거거든요. 자, 로그 1은 얼마게요? 0이에요. 로그 2는 얼마게요? 아까 내가 외우라 그래. 나왔네 옆에. 0.3010이지. 로그 3은 얼마죠? 4771이야. 로그 4는 얼마일까? 0. 그렇지? 0.6020이야.
왜 6020인지 알아요? 4라는 숫자 자체가 2의 제곱이라서 앞으로 뺀 거랑 같으니까. 로그 5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아까? 그치? 10 나누기 2지. 그거 계산하면 0.6990이야. 자, 로그 6은 어떻게 구할까? 로그 2, 그러니까 얘는 로그 2 곱하기 3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그럼 로그 788, 7881이지. 7781. 자, 로그 7은 사실 얘도 외우면 좋은데 얘는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비워둘게. 로그 8 어떻게 구할까? 2의 세제곱이니까 0.9030. 로그 9는 어떻게 구할까? 2 곱하니까 0.9542. 9542. 로그 10은 뭐니? 1이지. 자, 이걸 왜 했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 사이에 있는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로그 3.42 요런 수. 3과 4 사이 들어있는 요 수는 당연히 소수 부분이 얘네도 사이 있지 않겠니? 당연한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수는 소수 부분이 0.6794였죠. 자, 6794는 여기 안에 들었네. 0.6794는 이 안에 들었다고요. 이 친구는 최고 자리 숫자가 4와 5 사이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이 얼마인지 몰라도 얘는 로그 4. 얼마쯤 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이 소수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통해서 최고 자리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는 로그 4와 로그 5 사이 있으니까 숫자의 배열상 최고 자리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4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가 좀 되나요? 어느 정도만 좀 적어두면 돼요. 어느 정도만. 이해되니? 그래서 로그 7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외워야 해. 우리가 일지 상태에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요 사이에서밖에 안 나와. 얘 안 넘어가. 얘 때문에 애매하잖아. 봐봐. 얘랑 얘 사이가 있는 수가 들어가잖아. 그럼 애매해서 못 내. 그러니 보통 문제는 요 사이만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대충 적어보는 습관을 길러두면 되고, 참고로요, 로그 5는 진짜 많이 사용할 거라도 금방 외울걸, 6990은. 로그 4는 2배 하니까 생각보다 구하기 쉬워. 얘는 둘 더한 거니까 얘도 구하기 쉽다니까. 다 구하기 쉬워. 그러니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최고 자리 숫자를 예측하라고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3번에 있는 1의 자리 숫자, 저건 어떻게 구할까?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그냥 한 거야. 3의 십자의 1의 자리수. 얘는 어떻게 구할까? 3의 14제곱의 1의 자리수. 0 아니야. 끝이 0으로 끝나지 않아. 자,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근데 이 3의 14제곱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중1, 중2 문제에서 나와. 3의 1제곱은 3이다. 끝자리수가. 3의 제곱은 9고 3의 세제곱은 7이야. 3의 4제곱은 81이니까 1이야. 5제곱하면 1의 자리수는 또 3이야. 3이라는 숫자는 4개가 반복돼. 그러니까 이건 페이크 문제라고. 가끔 학교 시험에 이까지 내버리면 미리 생각 안 한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해. 그럼 어차피 14라는 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나머지가 1인 수는 얘일 거고 나머지가 2인 수는 얘니까 이 값은 9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3뿐만 아니라 7 같은 경우 7, 9도 똑같이 4개가 반복돼. 숫자 2도 그렇고 거의 다 4개가 반복돼.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오고, 특히 계산 쉽게 하려고 로그 2와 로그 3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의 1의 자리수를 물어보겠지. 그러면 포인트는 최고 자리 숫자 구하는 것만 니네가 연습하면 돼.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는 이게 서술형 문제야. 하나, 둘, 셋, 구해봐. 이렇게 해버린다고. 시험이 조금 어려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해. 더 복잡하게는 뭐 예를 들면 두 숫자가 있고 두 숫자를 조합해서 하거나 가우스를 씌우거나 절대값을 씌우거나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 기본 패턴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라고요. 최고 자리 숫자 구하는 것만. 그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거 만드는 것만 연습 잘 해놓으면 상용 로그 쪽은 크게 어렵지 않음. 자, 그 다음에 있는 상용 로그 문제
여기서부터는 다 응용 문제입니다. 필수 20 볼게요.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낼게요. 참고로 정수 부분은 n이라고 쓰고요. 소수 부분은 흔히 알파라고 놔둡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을 그냥 n과 알파라고 둘게. 어떻게 할까? 여기서 팁을 주자면 2차 방정식의 거의 모든 문제는 이젠 근각계수야. 2차 방정식은 단순히 2차 방정식 문제 거의 없어. 다 근각계수로 풀 거야. 두 근의 합은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두 근의 곱은 얼마죠? 3분의 k죠. 야, 근데 왼쪽에서 했나? 어찌됐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잖아. 그게 그게 그 수의 값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이게 그 수의 값이라고. 내가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분해만 좀 해주면 돼. 자, 정수 부분을 해주려면 마 3분의 1이겠지. 얘는 어떻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눌까? 자, 이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7이잖아. 마 3분의 7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를 내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해를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여기다 1 더하고 1 빼주면 되지. 그럼 이 숫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죠.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아니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해했잖아. 그러면 난 k 구할 수 있어. 둘이 곱한 게 3분의 k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따라하고 있죠? 자, 다음 21번. 이게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했던 문제인데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라 여기도 잘 들어야 돼. x의 범위가 주어졌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자,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간단히 정리가 될까요? 세제곱이다. 책에서 세제곱으로 나왔어.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까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둘이 빼기 하면 그 수는 정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수에서 이 수를 빼볼게요. 로그 x의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는 건 다시 말해 로그 2 로그 x랑 같지. 이 수는 얼만진 모르나 정수라고. 왜? 소수 부분에서 소수 부분을 뺐으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니? 자,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로그 x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 여기다가 상용 로그 취하면 여기다 지금 로그 x, 로그 x, 로그 x 취한 거야. 여기는 1이죠. 여기는 2죠. 그럼 로그 x는 1과 2 사이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2 로그 x죠. 2 로그 x는 2와 4 사이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얘는 정수야. 그럼 얘는 얼마야? 3인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문제야. 이해되니? 2 로그 x는 3. 로그 x는 2분의 3. x는 지수의 정의로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아니, 그 로그의 정의로. 10의 2분의 3제곱. 다시 쓰면 얘는 10루트 10이랑도 같아요. 자, 밑이 10이잖아. 생략돼 있잖아. x는 10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지수의 정의로 풀어준 거야. 그렇게 구해주면 돼. 이거 흐름 좀 알겠죠? 얘들아, 이거는 응용 버전이 굉장히 많아. 포인트는 더할지 뺄지 고민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흔히 답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개 나와서 그 셋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로도 나와. 그 관련된 문제가 다음 문제야. 몇 개 안 남았어 얘들아. 조금만 더 집중하고 22번 봅시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3이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합이 1이나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둘이 더해버려. 그냥 둘이 더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로그 x 더하기 얘는 센스 있게 로그 x의 3분의 1로 적을게. 이렇게 적은 것. 즉 3분의 4 로그 x 얘가 정수라고.
여기까지 알겠니? 이걸 만들어내야 돼. 자, 근데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요. 그러면 로그 x는 3과 4 사이에 있는 거지. 정수 부분이 3이면 3일 수도 있으니까 3에 갖다 꼭 넣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요. 범위 한번 구해보자. 3분의 4 로그 x의 범위는 x의 범위가 2와 같으니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를 곱해요. 그러면 4와 3분의 16 사이에 있네요. 야, 그 안에 든 정수는 누구냐? 4와 5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답만 좀 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x는 3이냐? 3이고 여기서 로그 x는 4분의 15? 4분의 15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x는 10의 세제곱. 그렇지. 여기서 x는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구하는 연습만 좀 해놓으면 돼. 야, 그러면 더한 게 1이다, 1이 아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알지? 더할지 뺄지만 니네가 생각해 주면 돼. 그거를 생각해 줄 수 있냐 없냐에 문제가 좀 갈려 있거든요. 다 이런 패턴의 문제니까 이 흐름대로만 풀면 이런 종류 문제는 다 풀 수 있음. 자, 라스트 유형. 라스트 유형은요,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는요, 모의고사에 항상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 얘는 아마 내신 문제라도 하나쯤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하는 말은 그거야. 과연 이 문제를 읽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식을 만들 수 있냐? 정확하게 말해주면 이 문제를 내는 의도는 뭐냐? 이 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식을 만들어 주는 거는 공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해야 할 일이고 수학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수학에서 할 일은 이걸 해석할 수 있냐 없냐만 봐. 이 문제는 철저히 계산형 문제야. 그러니 이 문제를 볼 때 자, 어떤 거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얘라고 하는데 pH는 뭐다를 보면서 이해하지 말고 정확히 얘네들이 뭐가 뭐일 때 뭐 구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안 읽어도 주어진 식만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pH라는 거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숫자 양이에요. 근데 이 pH는 뭐에 대해 결정이 나냐면 그 실제로 그 용액이나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수록 염기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pH고요. 중성의 pH는 대략 6이었나? 7이고 pH가 얼마까지 있냐? 13? 11, 13까지 있어. 아무튼 그래서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 크면 클수록 염기성을 구하는 식인데 몰라도 됨.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 자, 사탕을 먹었어.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었대. 그럴 때 10분 후 타액의 수소이온의 농도, 그러니까 10분이 지나서 채취한 농도는 원래 있던 수소량의 50배라면 그 친구의 pH는 얼마야? pH 구하는 문제야. 그거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주어진 식은 처음에 양이 pH 양이 6.6이었으니까 그때 수소이온의 양을 농도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6.6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처음에 수소이온의 양이야. 자, 이거 수소이온의 양 구할 수 있겠니? 로그의 정의로 표현하면 되잖아. 양변에 마마 곱하고 수소이온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66제곱이다. 6.6제곱이다. 구할 수 있지? 자, 이게 처음에 수소이온의 양이야. 그런데 사탕을 먹으니까 이 수소이온의 양이 50배가 커졌대요. 그러면 사탕 먹은 직후 수소이온의 양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6제곱이죠. 6.6제곱이죠. 그러면 이거의 pH 값만 구하면 돼. 즉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그때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이 양이야.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6. 즉 pH, 이 문제는 pH를 빙자한 로그의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냐? 응? 응. 그치? 로그 5 곱하기 로그 10으로 두자. 근데 로그 구하기 어렵네? 그냥 이거 10 나누기, 100 나누기 2로 쓸게. 그게 좀 더 쉽겠다. 자, 마이너스 로그 얘를 100 나누기 2로 쓸게요. 이거 좀 이해되니? 왜냐면 5는 또 다시 로그 2로 만들어줘야 돼서 좀 귀찮아서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로그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할게요. 곱하기는 먼저 곱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누기를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그러면 10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6.6제곱을 곱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4.6제곱이죠. 지수끼리 합이지. 거기에 나누기 2야. 빼기 로그 2로 해버릴게.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려면 헷갈리니까 중괄호 쳐줘야 되겠지. 알겠니? 이거 무슨 말인지? 계산한다. 자, 여기는 얼마냐면 는하고 마이너스 붙였어. 이 값은 마이너스 4.6이지. 그 다음 로그 2는 얼마야? 0.3이지. 빼기 0.4. 그래서 이 값은 얘랑 얘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4.9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4.9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사탕을 먹으니까 pH가 줄어들었다. 산성에 가까워졌다. 왜 산성에 가까워졌을까? 왜 사탕을 먹었는데 산성이 됐을 것 같아? 위 얘기 나왔겠지. 미산 같은 침에서도 그걸 녹일 수 있는 위산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사탕이 산성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탕이 산성이었으면 혀가 녹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계산하는 문제들, 특히 확인 체크 66, 67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를 잘 공부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왜요? 왜요? 할 말 있어요? 잠깐만요. 촬영 중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요 내용이야. 조금 복잡했죠? 내가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돼서 조금 빨리빨리 설명한 건 알아. 그러니 필요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라고. 얘들아 이거 어려워할 수 있는데 계속 말하는데 니네가 배우는 수학 원 중에 현재 과정이 제일 쉬운 거야. 이거는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가면 나도 가르치는 거 걱정이야. 내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때 어떤 게 나오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와요. 수학 상에서 나온.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걱정이라고. 그러니 여기 있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면 너희는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여기 있는 내용 꼼꼼히 좀 공부를 해와. 이게 제일 쉬운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숙제는 내일 다시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